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이 겨울 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5도 이상 더 낮아졌습니다. 또 여기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겠고 낮 동안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이 이르겠고요. 이후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년보다 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에 또 빙판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는데요. 좀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에서는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화물연대 오늘 연결해서요. 이번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주시 다문화 가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 치악산 딸기가 시범 재배를 거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었다고 하는군요. 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 시기의 장소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단에 수렴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또 앞으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개폐식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였던 평창 지역 주민들이 개폐식장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또 강릉 지역의 14개 사회단체들도 강릉 선정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횡성 한우가 차별화된 품질 경쟁을 위해서 군수 품질 인증제에 이어서 맛 인증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횡성 한우 맛 인증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맛 인증제는 육질 1등급 이상 한우의 품질 인증 표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요. 이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는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화물연대의 강원지역본부처 조병록 사무국장 연결해서요.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병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 파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명칭도 파업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가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파업이죠. 저 1차 총파업 당시 그 당시 합의된 게 지켜지지 않자 네. 2차 총파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그 몇 명의 이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약 600여 명, 605대우가 그냥 그 총파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이탈된 조합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멘트를 이제 운송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멘트는 거의 100%죠. 지금 비조합원들까지 합쳐서 지금 그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네. 거기에 위축돼서 겁을 먹고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올 거 아니냐 해갖고 걱정해서 한두 분이 나오시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별 적용가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대상자들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들이었어요.
예, 예.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시멘트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예. 현재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 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하느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업무 개시 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2004년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입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은 그 화물 노동자들에겐 기업명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떤 이점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예. 지적을 하는 것이 또 궁금한 것이 다 이제 한 명 한 명의 개인 사업자고 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업무 개시,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가능하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운행정지, 자격정지 또 아니면 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예. 겁니까? 유연적 요소가 많은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발동이 된다고 해서 저희 조합원이나 기조원 여러분들은 사실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네.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저희가 호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축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군요. 또 이야기 예, 예. 들어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8일에 이 정부와 이제 협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별로 이제 진전이 없었고요. 예. 오늘 2차 협의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예. 좀 어떻게 협의 가능성, 협상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합의 가능성이요? 네. 글쎄, 정부에서 이제 겉으로 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 탄압과 여론 호도 그걸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토부 그 자리에서도 국토부는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에 보고만 하겠다고 했고 교섭자는 원희룡 장관은 협상은 없고 무조건 현장 복귀하라고 차관에게 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다 유연적인 업무 개시 명령까지 하면서 네. 하지만 뭐 분명히 또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또 이 총파업도 또 멈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빨리 의견차가 좁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한 것이 예. 도대체 이번 총파업까지 이렇게 가게 된 이 근본적인 핵심 의지는 어떤 겁니까? 예. 안전운임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 약속한 것은 안전임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두 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안전임 지속과 품목 확대 약속을 부정하고 화주 측의 편향된 발언으로 안전임제 폐지와 계약 의지만 드러내고 네. 화물연대 안전임 확대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지 두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정부 측이 안전임 계약과 품목 확대에 거부 의사만 드러내고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또 지금 일반 외부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전운임제 네. 일종의 이 화물업계의 최저임금 제도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저 수입을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임의 여러 가지 생명보험사들의 일생을 딱 나눠서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거리마다 정확하게 1km에 얼마씩 택시처럼 네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가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국회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을
지난 9월 29일 민생특위에서도 네.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그 정쟁 관계로 네.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현재 그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일정 책임이 있다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죠. 진짜 가장 큰 책임은 정부고. 네. 그리고 국힘당,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더 그 다음에 책임을 갖고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벌써 이 시멘트가 이제 운송이 되지 않으면서 뭐 레미콘 업계가 이미 그 가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 이제 그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주유소에서도 네. 뭐 휘발유 기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곳곳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압박을 하자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주된 어떤 전술이겠습니다만은 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 또 너무 많은 분야에서 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우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견에서 저도 이제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 저희 화물연대 모토인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 물류라는 게 저희 화물 노동자들한테는 생명줄입니다. 네. 생명을 걸고 하는 파업을 너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이 파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함대 합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서 무리한 운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도의 기간 연장이 아니고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념만 좀 설명해 주면서 오늘 또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일몰제라는 게 한시적 제도입니다. 일단 3년만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연장을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몰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화주 처벌 삭제라든가 운송료 인하 그런 것들을 같이 껴넣기 때문에 네. 일몰제라는 것도 적용돼야 되고 그것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28일에 이어서 2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또 제가 이제 바라게 됩니다만은 뭐 화물연대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국회에서도 빨리 나서야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정도인지 입장 듣는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의 조병록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죠. 이 다문화 가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원주시 가족센터가 개최하고요. 올해가 14번째라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열렸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29일 판부면에 위치한 원주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1회씩 진행된 행사로 올해 14회를 맞이했는데요. 원주는 강원도에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원주 가족센터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한글날을 맞아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여는데요. 올해 9월 연기됐던 행사가 어제 열린 겁니다. 5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지원자들이 직접 이야기할 소재를 정하고 원고를 작성해서 예선을 치르고요. 대회 당일 본선 진출자 중 수상자를 정하는데요. 한국어 부문과 이중언어 부문으로 나누어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원고로 제출한 내용을 암기해서 5분 이내로 발표하는데요. 한국어 부문에는 결혼 이민자가 참여하고 이중언어 부문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참여합니다. 이중언어는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한국어 외의 부모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센터 내부에서 활동하는 통번역가와 이중언어 코치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또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주시 가족센터 김민경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좀 육성하려고 저희가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배우면서 좀 역량을 강화하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부문을 같이 관람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 부문 예선 합격자가 올해는 8명과 이중언어 부문 예선 합격자가 5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본선 진출자가 좀 많았다는 부분이 예년과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네, 이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행사가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뿐만 아니라 대회 관람을 온 시민들에게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 수상자의 수기 발표와 말하기 대회가 진행되고 축하 공연으로 해금 공연과 또 아이들을 위한 구연 동화까지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강원도 살이나 나의 한국 생활 이런 주제를 비롯해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요. 대상을 받은 중국인 참가자는 다문화 가족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걸 걱정한 남편이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했고 이 대회에 참가한 대상자를 수상받은 수상자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와 존중 또 타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와 배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행복해요. 저는 처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아직 말이 한국말이 서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격려해 줬어요. 다른 분들 정말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말 너무 잘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네. 다문화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해와 존중,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다문화 가족만이 아니고요. 일반 국내 배우자들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아무튼 다문화 가족과 또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조만간에 또 다른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네팔과 중국, 태국,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직접 선생님이 돼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면서 세계 문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오는 토요일인 12월 3일 1시에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 대회 본선이 열리는데요. 그동안 요리 교실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이 요리 교실에서 배웠던 요리 가지 중 2가지를 정해서 반별 예선을 진행했고 오는 토요일 본선이 진행됩니다. 결혼 이민자가 직접 주체가 돼서 시민들에게 요리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다문화 프로그램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시 가족센터에 관심 갖고 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기 대회도 열리고 또 요리 대회도 열리고 이런 또 프로그램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치악산 딸기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시범 재배를 거쳐서 이제 출하가 시작된 것인데요. 자, 또 원주시의 또 다른 겨울철 이 대표 작물이 될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의 박명수 농촌지도사 연결해서 치악산 딸기 출하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박명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원주에서 딸기를 재배한다. 좀 아주 생소하게 좀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시범 재배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이 재배가 시작된 거였습니까? 과거에도 원주에서 딸기 재배한 적은 있는데요. 네. 최근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육묘 기간인 8월 달에 비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식 시기인 9월 초가 이제 추석 시기와 겹치면서 예. 정식 시기가 조금 늦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9월 달 정식 이후에 날씨가 좋아갖고 현재는 작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가 재배된 겁니까? 과거 2015년에 시작할 때는 내농가 정도에서 한 0.5헥타 정도로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20농가에서 5헥타 정도를 재배하고 있고 예. 출하량으로 보면 올해는 한 150톤 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톤이요. 예. 양이 상당한데요? 예. 이 정도면 이제 뭐 시범 재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꼬리표를 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7, 8년 되어 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예.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치악산 딸기가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뭐 그동안에 뭐 신품종 개발도 진행되었다고 들었고요. 이 원주 딸기 뭐 품종은 어떤 품종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우성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시군센터에서 품종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도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그러니까 한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일본산 품종이 8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네. 지금은 95% 이상이 이제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네. 대표 품종은 설향이라는 품종입니다. 예. 설향이라는 품종은 흰가루병에도 강하고 과즙이 풍부하고 또 수량이 많아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 개발된 신품종으로 금실, 죽향, 킹스베리 등과 같은 품종이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 국내산 이 딸기 품종에 대해서 좀 질투를 한다 좀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맛을 보신 시민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트 시중에서 대부분 보면 논산 딸기를 많이 보실 텐데요. 네. 근데 원주 치악산 딸기 브랜드를 보고 맛보신 분들은 원주에서 치악산 딸기가 난다는 것을 보고 한번 놀라시고, 예. 또 맛을 보면은 신선하고 맛있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딸기가 대부분 직거래, 또 학교 급식 등 지역 내 로컬 푸드로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많이 그 접근이 좀 용이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제 직거래도 하고요. 공판장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는 저희 이제 관내 곳곳에 딸기 재배 농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거래는 딸기 농가를 찾아서 방문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딸기는 대부분 농협 하나로마트나 지역 내 로컬 푸드 매장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주변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좀 잘 받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출하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1kg에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것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 치악산 딸기의 특징을 보면 당도가 높고 과가 단단하고 신선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원주는 지리적으로 치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이거든요. 네. 이렇게 분지 형태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또 36만의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이제 출하돼서 소비가 되고 해서 당도가 높고 출하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 아, 그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잘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아,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농가 대량으로 수익에도 아주 이제, 굉장히 예,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예. 예. 아무래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타 이제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대량 물량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치악산 딸기 마트에서 만나면은 좀 반갑게 한번 저도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농업기술센터의 박명수 농촌 지도사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